다만 국민의힘의 이 주자들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라고 했을 때 레임덕의 문제 그리고 국정 운영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지. 예.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이 개헌과 관련한 트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선거가 내년에 치러져요. 2026년.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임기는 2030년에 마칩니다. 그러면 4년 임기인 지방선거와 대선인 5년 그 주기를 맞춰봤을 때 2030년이 아마 4년 중임제로 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그런 분석이 과거에서도 있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총의를 내년 지방선거나 아니면 총선 때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예.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냅니까?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5.18입니다.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공약 민주당이 하겠다는 오늘 알겠습니다. 그런 기점으로 한 거지 TV 토론을 앞두고 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개헌안을 주장을 했는데 일단 내용 좀 짚어보죠. 우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는 내용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예전부터 민주당이 주장을 해왔던 내용이라서 놀라울 건 없었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 종식이 먼저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줄이거나 기타 등등의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게 해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 예상이 가능했던 내용이죠. 잠깐 다시 앞에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1번부터 5번 나왔던 3번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 이번에 새로 주장한 그런 내용이고요. 5번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본인의 혹은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못 쓰게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전 대표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 개헌에 지금 당장은 아니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왜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이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주장했을까? 우선 박창진 부대변인께 여쭤보죠. 왜 오늘입니까? 의미가 뭡니까? 일단 뭐 끊임없이 개헌에 대한 논의는 저희 당 내에 있어 왔고 예. 후보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저희 후보는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정말 정명하게 또 깔끔하게 정리된 생각을 이번에 내놓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5.18 정신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빛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내란 이후의 사태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국민 주권주의가 정말 중요한 시기구나. 국민들에 의해서 이런 무도한 정권에 대한 판단까지 이루어지구나라는 생각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구체화된 개헌론을 꺼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전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오늘 저녁에 TV 토론 있잖아요. 그럼 개헌에 대한 이슈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오늘은 경제 분야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헌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본인의 공약으로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그 우원식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지 그리고 당내 경선의 상대방이었던 뭐 김경수 지사라든지 김동연 지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개헌이라든지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 공약으로서 개헌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좀 유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헌 이야기가 뒤로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또 최근에 10대 공약도 나왔는데 그 안에도 개헌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녁 TV 토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TV 토론을 위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8년 총선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일정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볼 이야기인데 보수 진영의 이른바 빅텐트 이슈를 뭔가 압도하는 것 같은, 주도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자 민주당은 이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개헌을 꺼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계엄과 탄핵의 그 당사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 걸림돌로 여겨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함으로써 보수 결집의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보수가 총결집에서 이재명 그 후보의 집권을 막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대선 국면이 바뀔 찬스에 예.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다. 개헌은 나중 문제다. 대선 이후에 고민하겠다. 이렇게 유보해 왔었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엄과 탄핵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빅텐트 이슈로 전환되는 시점에 개헌 이슈를 던짐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현재의 어떤 대선 구도를 이어가기 위한 거 아닌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만약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면 그 개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 연서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집권한 이후에 2026년 또는 2027년이 아니라 내년까지는 반드시 개헌을 완수하겠다. 시점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라면 이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혜미 변호사께서는 이 네.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다만 국민의힘의 이 주자들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라고 했을 때 레임덕의 문제 그리고 국정 운영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지. 예.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이 개헌과 관련한 트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선거가 내년에 치러져요. 2026년.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임기는 2030년에 마칩니다. 그러면 4년 임기인 지방선거와 대선인 5년 그 주기를 맞춰봤을 때 2030년이 아마 4년 중임제로 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그런 분석이 과거에서도 있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총의를 내년 지방선거나 아니면 총선 때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예.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냅니까?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5.18입니다.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공약 민주당이 하겠다는 오늘 알겠습니다. 그런 기점으로 한 거지 TV 토론을 앞두고 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다만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국민들이 5년 임기인 줄 알고 뽑았는데 3년이면 실망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5년인 줄 알고 뽑았다가 3년으로 뽑았다? 이건 국민들에게 잘못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이슈 국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헌 이야기 나오면서 개헌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극 추진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이 됐는데 강전혜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오히려 개헌 이슈에 대해서는 좀 조용해졌어요. 조금 아까 영상이 나왔는데 이제 소리가 나오질 않았는데요. 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3년으로 본인 임기를 줄이면서 여기에 대해 개헌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김문수 후보는 아니 대통령은 5년 한다고 생각하고 뽑는 건데 3년만 한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0대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저희도 10대 공약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돈된 입장은 곧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와는 좀 결이 다른 거예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10대 공약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개헌을 하면은 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헌을 하는 건 좋다. 저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개헌하면 다 풀릴 것 같이 얘기할 것이 아니다. 결국 정치의 꽃은 선거이고 선거에서 옳은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 보였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일어난 일 하나 좀 짚고 가자면요.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의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거 어떻게 보는지 양 대변인단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박창진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김상욱 의원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보수 정당이었다.
내가 있은 곳이 이런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예. 망가진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가치 또 실행력에 관련해서 김상욱 의원이 많은 고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누누이 얘기해왔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해왔던 중도 보수로의 저희의 포지셔닝에 옮김과 동시에 김상욱 의원을 통해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넓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님. 지금 저 김상국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저희 당의 입장에 대해서 부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탈당을 한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은 처음부터 이분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었던 것이 그때 국민추천자라는 좀 기형적인 제도를 통해서 공천이 됐었던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원내에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의힘을 이용했었던 것이 아닌가. 안 그렇다면은 탈당을 넘어서서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정치 철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 개인 의견으로 보고 혹시 김상욱 의원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